옛날 옛적 구독자 여러분이 열렬히 사랑해주셨던 조선왕 인성 시리즈 기억하시나요? 다음 편이 4년 동안 나오지 않은 채 잊혀지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조선왕들의 실제 인성 5탄 지금 시작합니다. 능력자원은 큰아들을 미치도록 질투했던 졸렬오브 졸렬킹 인조. 인조는 장남이었던 소현세자가 죽자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 즉 효종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소현세자의 큰아들이 이미 10살로 똑똑하고 어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인조는 너무 어리고 멍청하다고 꼬투리를 잡아 세자로 삼지 않았죠. 이후 소현세자의 아내였던 세자빈 강씨도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약 엔딩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된 효종, 그는 어릴 때부터 활달하고 씩씩한 성격의 너그러운 성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제주도로 귀양가 있던 소현세자의 막내 아들 석견의 귀양지를 가까운 강화도로 옮겨주었고요. 나중엔 귀양을 풀고 한양 내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죠. 또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귀인 조씨가 왕실 사람들을 저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처형을 하는 대신 자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사람에게는 예외였으니 바로 형수였던 강빈. 당시에도 강빈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여론이 대세였는데요. 하지만 효종은 신하가 강빈이라고 칭하자 역강이라고 부르라며 극대노했고요. 신원 회복에 대해 언급할 경우 파직을 시켜버리는 등 엄벌에 처했습니다. 또 강씨의 억울함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는 상소를 올린 이는 본장을 때려 죽여버리기도 했죠. 실제로 효종은 강빈이 너무 색을 밝혀서 소현세자가 죽었다, 외간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인조의 뇌피셜을 믿기도 했다고. 그렇다면 효종은 왜 이렇게 형수에게만 냉혹했던 걸까요?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조카의 왕위를 가로챈 찬탈자란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강빈이 반드시 역적이어야 했던 것이죠. 결국 자신의 왕권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선 한때 동고동락한 형과 형수를 외면하는 비정한 면모가 드러난 셈이죠. 물론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배우의 아버지가 있다는 끔찍한 소문은 효종에게도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도 형처럼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을 수도 있는데요. 하루는 세자 시절 효종이 감기에 걸리자 인조가 어의를 보냈는데요. 그게 하필 소현세자를 진료해 골로 보냈던 이형익이었습니다. 그러자 효종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이형익에게 침 맞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죠. 하지만 효종도 자식들에게는 쏘서윗한 아빠였습니다. 조선의 세자들은 8세 전후로 성균관에 입학해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때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엎드려 앉아 교육을 받았죠. 스승을 존경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하나뿐인 아들내미의 허리가 상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백성들도 책상 잘만 쓰지 않냐? 게다가 경전을 바닥에 두는 건 예의가 아니다! 라며 책상 사용을 건의하는데요. 그러나 예조의 대답은 이게 스승과 제자의 예의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다음 왕은 바로 현종. 근데 이분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살짝 득보 취급을 받는 왕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조선시대 역사상 유일무이한 타이틀이 있었으니 바로 후궁이 없는 유일한 왕. 사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얽혀있는데요. 우선 당시 왕권은 매우 약하고 당파 싸움은 살벌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후궁을 들였다가는 그 집안이 바로 정치 세력으로 커질 수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컸죠. 둘째, 왕비였던 명성황후의 파워가 넘사벽이었습니다. 집안이 안동김씨인데다가 떡하니 아들 숙종까지 낳았으니 후궁을 들일 명분이 없었죠. 마지막으로 현종 본인이 병이 약하여 단명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약해서 정사도 버거운데 연애할 기력도 없었을 듯? 아무튼 현종은 성격이 온화하고 다정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누나 숙명공주에게 쓴 편지를 봐도 쏘서윗함을 알 수 있죠. 숙명 누님께서 보내신 정다운 편지를 보니 직접 뵌 듯 반갑고 기쁩니다. 근데 편지 귀퉁이를 보면 한반도의 현실 남매는 왕족이어도 예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S 숙휘 숙정에게 악착스럽고 독하게 안부 편지 한 장 보내라기에 이렇게 쓴다. 조선 19대 왕인 숙종은 왕과 왕비에서 태어난 적장자였습니다. 조선시대 27명의 왕들 중 적장자는 겨우 7명뿐인데요. 아빠 현종과 숙종 본인이 그중 2명이었죠. 한마디로 정통성 끝판왕. 현종은 숙종이 아프면 정사를 다 제쳐두고 간호를 할 만큼 아들 사랑이 극진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금지옥엽 자라난 그는 금쪽이가 되어버리는데 숙종은 어릴 때부터 성격이 괴팍하고 지랄맞기로 유명했습니다.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어 주변 사람들이 항상 눈치를 보게 만들었다고 하죠. 오죽하면 어머니인 명성황후조차
주상은 평소에도 희로애락의 감정이 불길처럼 일어난다며 한탄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불같은 성격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무려 3번이나 환국을 하며 신하들을 갈아치우기도 했죠. 숙종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한 사람, 바로 장희빈. 실록을 보면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외모가 뛰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숙종은 연애를 시작하지만 엄마 명성황후의 극심한 반대로 장옥정을 궁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3년 뒤 숙종은 천연두에 걸리고 마는데요. 이에 명성황후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는데 병을 낫게 하려면 한겨울에 호치마만 입고 찬물 목욕을 하라는 점괘를 듣게 됩니다.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냉수마찰을 한 왕후. 숙종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지만 명성황후는 이 일로 독감에 걸려 사망하고 말죠. 그런데 어머니의 3년상이 끝나자마자 숙종은 장옥정을 불러 후궁첩지를 내렸습니다. 역시 자식 낳아봐야 다 소용없다. 한 번은 사원부 포졸이 장희빈의 엄마가 탄 가마를 빼앗았는데요. 본래 궁궐에서는 고위 관료의 부인 외에는 가마를 탈 수 없었고 장희빈은 중인이었기 때문에 원칙에 따른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숙종은 포졸들을 고문하고 곤장을 쳐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뒤늦게 내 욱하는 성질로 사람을 함부로 죽였다, 미안하다고 반성하긴 했지만 숙종이 얼마나 다혈질의 변덕스러운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죠. 또 숙종은 대놓고 신하들에게 부인의 흉을 보는 쫌생이 같은 면모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중전 꿈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왔는데 내가 장희빈이랑 가까이 지내면 화를 입을 거라고 했대. 이간질하는 게 아주 간교하고 앙큼하다니까. 오죽하면 신하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한테 뒷담화하는 건 좀 이라며 나무라기도 했죠. 심지어 이틀 후가 인현왕후의 생일이었는데요. 숙종은 하루라도 인현왕후를 국모의 자리에 있게 해선 안 된다며 이혼장을 들이밉니다. 또한 중궁전에 들어온 생일 선물은 죄다 버리고 음식까지 끊어버리라며 치사한 모습을 보였죠. 결국 5일 후인 1689년 5월 2일 인현왕후는 숙종의 등살에 못 이겨 폐서인이 됩니다. 하지만 5년 후에 다시 불러들였죠? 그런데 인현왕후도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 숙종이 복위 명령을 내리자 죄인이 어찌 어차를 받겠습니까? 라며 거부했고 숙종이 보낸 선물도 반송시켜버렸죠. 또 궁에 돌아왔을 때도 죄인이 무슨 낯으로 전하를 뵙겠습니까? 라며 가마에서 내리지 않다가 숙종이 친히 가마문을 열어준 후에야 내렸다고 합니다. 왕비의 처소에 도착했을 때도 어찌 죄인이 이곳에 머물겠냐며 빌었고 숙종이 앉으라고 하자 죄인이 어찌 감히 앉겠습니까? 라며 거부했다고. 오죽하면 숙종이 진짜 이렇게까지 할래? 라며 화를 냈다고 하죠. 여러분, 조회수 많이 주시면 조만간 6편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이상 교양만두였습니다.